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두 강에 걸쳐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봤는데요. 특히 4장 조건문을 끝내고 이제 5장 반복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강 동안 우리가 반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반복문이 for문과 while문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포문에 대해서 우리가 포문의 구조, 그죠? 그리고 포문에 들어오는 시퀀스의 종류에는 뭐 리스트하고 문자열들이 있다. 뭐 그리고 뭐 AND를 쓰면 줄을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러한 내용들과 range 함수가 이제 우리가 좀 배웠죠, 그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장표에 나왔던 내용들을 실습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역시 파이썬 작업에서, 자,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new 해서 디렉토리를 만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5장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복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자, 역시 우클릭을 해서 자,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ex 해서 01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닫아 줄게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반복문, 즉 이터레이션입니다. 그죠? 이터레이션에 대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5번 반복하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이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문자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복사해서 5개, 하나, 둘, 셋, 5개 이렇게 붙여 넣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누르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5번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10,000줄이면 어떡할 거고, 만약에 이게 100줄만 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아래와 같이, 그죠? 이렇게 아래와 같이 안녕하세요를, 그죠? 안녕하세요를 를 5번 반복한다면 5번 출력하려면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 지식으로는 프린트 함수를 5번 호출해야 하는 뭡니까? 번거로움이 있다, 그죠?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아울러 뭡니까? 이게 만약에 100번, 1000번 이상 출력을 한다면 정말 머리가 정말 짜증날 거예요. 그죠? 짜증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포문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했지. 그래서 위에 출력 내용과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포문을 이용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작성해보자 라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재채기가 나와서요. 자, 이거를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for 합니다. 그죠? for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x를 적어주든 b를 적어주든 a를 적어주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x 하고 in을 쓴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만약에 0, 1, 2, 3, 4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하고요.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 요거 빠졌네요. 포문도 자 콜론을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지금 정수 리스트다, 그죠? 정수값 형태의 리스트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가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자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run 실행을 했어요. 어때요? 똑같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작성을 해보는데 자 아래는 그죠? 아래는 포문을 이용하여 출력한 코드인데 그죠? 근데 문법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x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x를 우리는 루프 변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루프 변수라 칭하며 그죠? 아울러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in이 오고 in 다음에 오는 것을 우리는 시퀀스다, 시퀀스라고 칭한다. 그죠? 근데 이 시퀀스에 올 수 있는 그죠? 시퀀스에 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리스트 그리고 문자열이 있었다. 그죠? 문자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좋지 않은 문구예요. 그죠? 우리가 배운 바로는. 왜? 만약에 내가 10번 돌리고 싶으면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아주 비효율적인 코드다. 그죠? 그래서 아래 코드는 포문을 사용했지만 뭡니까? 정수 리스트를 뭐죠? 시퀀스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 역시 한 100번 이상의 1000번 이상의 루프를 1000번의 루프를 그죠? 1000번의 루프를 하게 만들려면 정수 리스트가 1000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1000번이 있어야 1000개의 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값이 존재해야 하는 또 다른 번거로움이 생긴다. 그죠? 맞나요? 번거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다시 여기서 조금 줄일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프린트를 해서 구분을 짓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보죠. 자, for 합니다. for 해서 x 하고 in 그리고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 보니까 자, 여기에서 한번 눌러 볼까요? 이렇게. 자, range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range 이게 아니죠. range 그죠? 이렇게 하니까 뭐 range에 대해서 그런 함수들은 따로 그렇게 존재를 하진 않네요. 아무튼 자 range 함수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5번 돌리려면 자 5를 딱 넣어주면 끝이다 이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콜론을 찍어주고 자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더라 이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컨트롤 F5번을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자 위에 프린트로 출력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수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거 이거는 뭐예요? range라는 이놈을 통해서
range 함수가 우리가 리스트 타입의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한다고 했죠. 한번 찍어 볼까요? 프린트 한번 봅시다. 프린트 해서 자 range 그죠? range 해서 여기다가 5를 이렇게 딱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range 0에서 5 값으로 리턴을 한다. 그리고 이거에 타입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컨트롤 F5번 눌러보니까 그냥 이거는 range라는 클래스입니다. 그죠? 맞나요? 자,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워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거 놔두죠. 이렇게 타입도 찍어 놓죠. range 하고 5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타입 하면 우리가 타입 형태로 나오더라. 저 range라는 클래스 타입, 객체 타입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range 함수, 그죠? 함수 매개 변수 1개짜리 x를 이용하면 위에 정수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죠?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코드가 되죠. 효율적인 코드이며 아울러 뭐예요? 아울러 가독성도 좋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코드도 줄이면서, 그죠? 맞나요? 예. 똑같은 내용인데, 그죠? 그리고 자 이거를 프린트를 찍어 봤을 때 이거를 적어야 되겠네요. 가독성도 좋다. 그리고 range라는 함수, 그죠? x라는 그냥 함수라고 하죠. 함수는 리스트, 그죠? 리스트 형태, 리스트 타입으로 값을 반환해 준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range, 그죠? range 여기에 x 값이 들어가면 이 뜻은 뭐예요? 0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죠. 0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끝값 마지막 값이라고 합시다. 마지막 값 5죠. 그죠? 5 마이너스 1까지, 그죠? 마지막 값까지 뭐예요? 정수 리스트 형태 타입으로 반환을 해 준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100을 이렇게 넣었어요. 예를 들어 100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번 출력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행해 봅니다. 쭉 이렇게 나오고 100번.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100번이 출력이 된 거예요. 맞나요? 예. 이렇게 range 값을 우리가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반복이 쉽기 때문에 range 함수를 이용을 하면 포문에서는 상당히 코드가 효율적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가 아니고, 그리고, 그죠? range 함수의 타입은, 그죠? 타입은 역시 range 객체 타입이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제너레이터라는 객체를 리턴을 해서 이 정수를 이렇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많이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는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다라는 사실은 뒤에 가서 제가 더욱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문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한 개의 예를 들면 이번에는 그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위에 거를 이거는 이제 정수 리스트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죠? 이번에는 문자열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자열 배열, 즉 문자열 리스트죠. 파이썬에서는 그죠? 문자열 리스트를 시퀀스로 가질 때의 포문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죠? ARR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다가 S라고 주죠. S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신은혁 그죠?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 김연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김철수라고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홍길동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누굽니까? 뭐 김남길 이런 식으로 5명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이렇게 5명을 줬으면 이거를 우리가 꺼내어 올 때 하나하나씩 그럴 때 우리는 자 for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name을 주고요. in 하고 여기에다 s를 줘도 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print 아이고 이거 아니군요. 자 print를 해서 여기에다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문자열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ame을 주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하고 여기에다가 님이라고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동일하게 이제 실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자 반갑습니다 신은혁, 반갑습니다 김연아님, 김철수님, 홍길동님, 김남길님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죠? 이게 이제 문자열 리스트를 이제 시퀀스로 가지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수 리스트를 우리가 요렇게 정수 리스트에 대한 타입을 요렇게 리턴을 여기서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줄바꿈을 해제하는 그죠? 줄바꿈을 없애는 줄바꿈을 하지 않게 하는 and라는 인자값을 한번 확인해 보기 이렇게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for 하고요. 역시 x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 똑같이 0, 1, 2, 3, 4까지 해줬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어요. in이 빠졌군요. in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print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x 값을 찍을 거예요. 그죠? x 값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실행을 하니까 어때요? 0, 1, 2, 3, 4 이렇게 나와요. 줄바꿈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and equal 해서 여기에다가 공백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봅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0,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and에 대한 and 프린트 변수 프린트 함수에서 and에 라는 매개 인자값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갖다 붙이는 그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그 기준이 바로 공백을 줘가지고 하나씩 띄워라 라는 그러한 말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역슬러시 t를 이렇게 넣어줘서 10만큼 띄우고 싶다. 실행을 해봤어요. 하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10만큼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요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 스페이스 공간이 아니잖아요. 10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nd라는 인자값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면 줄바꿈을 이제 안 하게끔 해준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자, 요렇게 우리가 and 값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range 함수를 이제 여기서 한번 써봤는데 range 함수에도 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new 해서 file 파일 해서 ex02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 range 그죠? range 함수의 종류 알아보기 할까요? 알아보기 종류 range 함수의 range 함수 실습하기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누적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이 값에다가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for 합니다. 그리고 나서 x in range 한 개짜리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sum equal sum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x의 값이 sum에 누적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프린트 들여쓰기 안 하면 포문이 저기 한 줄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근데 이게 sum이니까요. 이게 또 예하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합이라고 할게요. 그냥 합 이렇게 알겠죠? 합도 뭐 그건 문제되는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합 이렇게 넣고요. 이것도 합이라고 할게요. 저는 이렇게 뭐든지 워닝이 뜨든지 뭐 이러면 제가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예요?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에서부터 얼마예요? 9죠? 맞죠? 9까지의 누계 이렇게 우리가 누계 합이라고 할까요? 누계 합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자 뭐예요? 합은 정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콜론을 찍고 합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는 45가 나와야 맞겠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이용합니다. 자 0에서 9까지의 누계 합 45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레인지죠. 레인지 X 그러니까 매개 변수 한 개짜리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거죠. 맞죠? 이용하는 거고 이번에는 동일하게 가져가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가 봤듯이 두 번째 레인지 레인지 그죠? 레인지에서 스타트 값과 뭡니까? 스탑이라는 값을 두 개의 그죠? 매개 변수 두 개짜리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은 결과를 한번 내보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자 이거는 첫 번째라고 이렇게 적어 두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복사를 해서요. 자 복사했죠? 여기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니까 이거 똑같이 내려 그러면 자 스타트는 0 그리고 스탑은 10을 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스탑 값은 포함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스탑 누적을 하는데 스탑 그죠? 아이고 스탑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두 번째죠. 그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자, 이 합은 여기서 계속 초기화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다. 그죠? 안 그러면 계속 45에서 90을 45를 더 더했으니까 9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합을 다시 제로로 초기화를 하고요. 이제 실행을 다시 해보면 자,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나오는데 함수가 매개 변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에서 나중에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 것 같은데요. 오버로딩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즉 다시 말해서 함수 한 개에다가 함수명 한 개에다가 여러 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게 오버로딩의 개념인데 그게 바로 이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에 따라서 다른 다른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객체 지향 개념에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1에서 뭐 10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1 주면 돼요. 그리고 11 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1부터 10까지의 누계죠. 그러면 얘는 55가 나오겠죠. 확인해 봅니다. 그죠? 이렇게 5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됐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 위에 거하고 동일하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매개 변수 3개짜리가 있었어요. 그죠? 3개짜리.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역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오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이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스텝이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얘는 매개 변수 3개짜리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역시 스탑 값은 포함이 되지 않고 또한 얘는 누적을 시킬 때 뭐예요? 스텝만큼 그죠? 스텝만큼 건너뛰죠. 이거는 건너뛰어 리스트를 생성하는 거죠. 리스트를 생성한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생략을 하면 1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1을 넣어주면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3으로 주고요. 그죠? 이렇게 1을 넣어놨으니까 하나씩 증가하라고 했으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해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0에서 9 사이에서 내가 짝수만 더 하고 싶어. 그죠? 그럼 여기 2를 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짝수만 더 하고 싶어. 딱 눌렀어요. 누르니까 20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0, 그리고 2, 4, 6, 8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6이고, 12고, 맞네요. 20. 맞죠? 20이 되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3을 넣으면, 이거는 뭐예요? 3의 배수만 더하는 거죠. 맞나요? 실행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3의 배수는 0에서 9까지 3의 배수는 3, 6, 9죠. 그죠? 이거 두 개 합치면 9, 이거 두 개 합치면 18이 되네요. 그죠? 예, 요렇게 형태로 쓰면 되고, 그래서 동일하게 가져가려면 1이라고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들 레인지 함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 값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함수 원형이. 그죠? 이렇게 되는데 뭡니까? 대괄호 이것 사이로 감싸져 있는 것, 감싸져 있는 매개 변수 값은 뭐예요? 그렇죠. 생략 가능한 거예요.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다 매개 변수를 주고 만들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루프만 돌려야 된다 그러면 이 레인지 함수만 써도 무방하죠. 그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 레인지 함수를 쓰든가 이 레인지 함수를 쓰든가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인 거예요. 맞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레인지 함수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본 거고요. 이번에는 레인지 함수 실습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실습 예제가 있었죠. 문자열이 있었어요. 그죠? 문자열에 대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문자열도 문자열 실습 이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자, 문자열도 시퀀스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포문을 통해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를 추출하여 출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s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shin 하고 eun 하고 hyuk 이렇게 제가 만들었다라고 치죠. 문자열을.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반복문을 통해서 for 이게 또 뭐 잘못됐나요? uk 하지 말고 eok를 해야 되나요? eo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뭐 때문에 얘는 리네임을 하라 그러죠? 워드, 혀크, 리플레이스, 현 이상하네요. 그죠? 뭐 그냥 그러면 HU, CK 이거는 상관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신은혁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자열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H라고 하고요. 거기 나서 in 하고 S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S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넣어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정의해 놓고 저장해 놓고 변수를 쓰는 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독성도 좋은 거고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ch를 찍으면 되죠. 하나씩 들고 와라. 그리고 나서 end 값 있죠. 그죠? 얘를 자 이렇게 공백 값을 주지 아니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자 시작해봤어요. 해보니까 동일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칸 띄웠다. 그러면 당연히 한 칸 띄워져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예,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시퀀스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자열도 가능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됐나요? 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난 1, 2강에서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실습 예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실습을 다 한번 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실습 강의인데 역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또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